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시가 설립한 유통물류센터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만 진주시의 관리 감독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가을에는 발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경남 지자체들의 물밑 작업이 치열합니다. 추석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 것이란 우려가 경남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산청군과 진주시가 2018년 협약을 맺고 추진한 어도와 자전거 도로 등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가 설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사 갈등에 건물 무단 임대, 서류상 회사 의혹 등이 나오고 있지만 설립자인 진주시의 관리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시유지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63억 원을 들여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직원 50여 명 가운데 4명이 해고됐고 4명은 사직했습니다. 비리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측과 노조 탄압이라는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유통 단계에 서류상 회사가 존재하고 진주시 소유인 물류센터 시설을 무단 임대했다는 시의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류라는 회사에게 2년 넘게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네. 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주시 성인 없는 시설의 대여는 협약 위반으로 위탁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시정 질문할 때까지는 몰랐죠. 2018년도에 끝난 상황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운영 규정은 진주시 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상 위원회입니다. 전인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최한 적은 없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시의회와 진주시가 지난 6월부터 물류센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위탁업체에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무상 임대를 줬으면 그게 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진주와 창원, 거제 등 도내 3곳에 운영 중이고 김해에는 건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가닥을 올 가을에는 잡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남의 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추가 이전할 알짜 공공기관을 선점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0개 광역시도에 조성된 혁신도시.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112곳이 이전해 관련 기업 1,700곳이 입주했고 일자리 11만 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여전히 인구가 줄면서 228개 전국 시군 가운데 경남 18곳을 포함해 105곳이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1차 이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예고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원 100명 이상 기관은 150곳이라며 가을에 지방 이전을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자체들마다 인구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연구기관 11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창원으로 와야 된다. 특히 R&D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은 창원에 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진주시는 기존 이전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10곳의 추가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이 혁신도 시즌2에 연계되어 있는 정지요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공공기관 이전한다 그러면은 우리 혁신도시가, 진주의 혁신도시가 알차고. 밀양시는 한국나노기술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은 한국나노기술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정부의 나노산업 육성 정책에
경상남도는 공공기관 50곳을 선정해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연관 산업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요 기관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엔 지자체들이 대선 예비 후보들을 압박하는 양상까지 띄면서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윤곽이 다음 달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볕에 더운 감이 있지만 해가 지면서 급격하게 선선해지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흐리고 낮 기온도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진주는 18도를 나타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진주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동부 내륙 지역은 동풍이 계속 불면서 이 빗방울이 오후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1mm 내외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8도, 밀양은 19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6도, 거제 25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6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거창 24도, 합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있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내일 아침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66명으로 추석 연휴 기간 늘어난 이동량과 모임의 영향으로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에 끝을 알 수 없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검사까지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지만 추석 연휴 뒤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절 해가지고 보니까 이동인구 많다 아닙니까? 이제 심각할 정도로 번지고 이러니까 그래 걱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명. 추석 연휴 전 20-30명 수준이었지만 연휴 뒤인 지난 25일엔 77명, 그제는 95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량과 모임 증가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42명은 경남과 수도권 등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또 추석 연휴 김해의 외국인 식당을 이용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집단 감염은 추석 연휴 뒤 사업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이 출근하는 사업장 10여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의 어떤 여파로 우리 쪽에도 그 타시도 확진자 접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도내 확진자 접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해서. 한편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한 40대 창원시 공무원 A씨가 열흘 만인 그제 자신의 집에서 숨져 방역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산청군과 진주시는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는 데다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몇 년 전부터 협력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왔는데요. 그 성과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과 진주 경계에 있는 외딴 농가주택입니다. 행정 관할은 산청군이지만 진주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1km가 넘지만 진주시에서는 200m면 가능합니다. 진주시 예산으로 상수도 관로를 인입한 사례입니다.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천강 어도를 잇는 사업도 산청과 진주가 함께 했습니다. 토속 어류들이 끊김없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두 시군에 위치한 6개의 어도를 보수했습니다. 산청군과 진주시가 각자 닦아놓은 자전거 도로가 대광교에서 연결됩니다. 진주시 명성면에서 산청군 금서면까지 경호강 백리 자전거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산청군과 진주시는 2018년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각자의 축제를 공동으로 홍보하고 서로의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춤해 있지만 산업단지 작업복 세탁소 공동 사용과 농특산물 공동 판매, 평생교육 강좌 교류 등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청과 진주는 옛날부터 동일 생활문화권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교류 협력 사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4개 군 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의령군 리치관광단지 추진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합천관광플랫폼 개발사업 투자유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운영됩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착공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오늘 오후 2시 마산 YMCA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의 온라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는 내일까지, 강제적 자동응답 전화 투표는 오는 30일과 10월 1일, 그리고 자발적 자동응답 전화 투표와 현장 투표는 10월 2일에 진행합니다. 경남 출신인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김 후보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수승대를 수송대로 명칭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거창군이 지역 기관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채택한 수승대 명칭 유지 건의문을 문화재청에 전달했습니다. 거창군은 수승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안착된 고유의 이름으로 거창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주민들 대부분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란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58명 규모의 정규직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KTL은 다음 달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경남 지역 응시자에겐 필기 전형의 5%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대한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국의 심사 지연으로 오는 30일로 예정된 인수계약 마감 시한이 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는 매각 절차가 이처럼 길어지는 이유는 독과점 발생과 대량 실직, 지역경제 몰락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거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 반발 등을 감안해 이사회 개최를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거제대 운영권 양도를 두고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기업이 자본 논리만 앞세워 지역 공공재인 대학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한국 4년의 폐업으로 해고자 15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 신문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오는 30일까지 화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2016년 일본 산켄전기가 한국 4년 생산부 폐지를 결정하고 생산직 직원 전원을 정리하자 이듬해 노사에 대한 화해 권고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21회 마산 국화축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산 해양신도시에서 12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선 마창대교에서 바라본 희망이란 작품을 중심으로 국화작품 6,700여 점과 11만 점이 넘는 초하류를 선보입니다. 관람객은 차량에 탄 채 둘러볼 수 있지만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시민은 도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화왕산의 가을 억새가 다음 달 초순경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화왕산 억새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으로도 만끽할 수 있도록 창녕군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해마다 10월 10일에 열던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기념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10월 축제와 국제농식품 박람회도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고성군의회가 고성군의 국도비 공모 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자 고성군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성군은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전 보고가 사전 심의로 변질되면 행정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된다며 제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주말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11월 14일까지 주말 모두 운영하며 사업소에선 예약과 점검을 비롯해 긴급 출동 서비스도 시행합니다.